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경제학 영역에 국제 경제학이 있습니다. 무역 이론을 다루고 있죠. 이때 이 환율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환율 전쟁이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환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율. 말 그대로 교환하는 비율, 즉 교환 비율이다. 우리가 미국 여행을 하려면 미국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때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환전한다고 그러죠. 바꾼다, 환전, 교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몇 대 몇으로 교환할까? 몇 대 몇으로? 이 교환 비율이 바로 환율이다. 그래서 환율은 기본 통화 1단위 분의 가격 통화의 비율, 이 비율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 비율로. 이때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 직접 표시법과 간접 표시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직접 표시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분모의 기본 통화 1단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분모를 이 다른 나라의 화폐, 타국 화폐로 표시하는 것이 이 직접 표시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라면 이걸 직접 표시법으로 어떻게 계산했다는 얘기냐? 기본 통화는 달러가 되고 있죠. 달러 1단위, 즉 1달러가 기본 통화 1단위가 되겠습니다. 1달러. 그래서 분모는 1달러. 이거 분해. 분자는 우리나라 화폐가 되겠죠. 원화. 가격 통화 1200원. 이렇게 표시한 것이 직접 표시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죠. 밑으로 가서 보면은 직접 표시법 1달러는 1200원 이렇게 표시합니다. 1달러와 우리나라 돈 1200원이 교환될 수 있다. 외환 시장에서 우리가 미국 돈 1달러를 살려면 우리나라 돈 12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접 표시법입니다. 간접 표시법, 잘 쓰지는 않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간접 표시법은 기본 통화, 이 분모, 기본 통화를 우리나라 화폐 1단위로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원화죠. 1원. 이것이 1단위죠. 1원. 1원. 그래서 1원 분의 우리나라 돈 1원을 구매하려면 미국 돈 얼마가 필요하냐? 아까의 역수가 되겠죠. 1200 분의 1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간접 표시법이에요.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이 직접 표시법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 그 책에 보면은 요 설명하는 데 있어 요 타국 밑에 자국 요거 있죠. 이게 위아래가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다고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분을 발견을 못했어요. 꼭 고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축통화.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제 외환 시장에서 이 금융 거래 또는 이 국제 결제의 이 중심이 되는 통화다. 미국 달러를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미국 달러를.
뭐 수출 수입했을 때 대금 결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본 회사와 우리나라 회사가 거래를 했을 때 대금 결제는 무엇으로 할까요? 일본 엔화로 할까요? 우리나라 원화로 할까요? 둘 다 아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하는 겁니다. 강대국들은 자기 나라의 이 화폐를 기축통화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겠죠.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번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폐의 패권이 되겠죠. 일종의 화폐의 패권. 자, 화폐 단위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원. 중국 돈도 이거 원이죠. 중국 돈도 이렇게 1원, 2원 이렇게 원을 사용합니다. 중국 발음으로 위안, 뭐 영어로는 차이니, 좀 복잡해요. 중국 돈 얘기하다 보면. 일본은 원이 아니죠. 엔이라고 그러죠. 엔. 일본 돈은 엔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화. 뭐 달러 잘 아는 얘기고요. 유로화 표시죠. 유로화, 이거 파운드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많은 그 다양한 화폐를 경험하게 되겠죠. 다음은 환율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합니다. 이 외환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금융시장에서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알고 있죠? 주식시장의 한 17배? 뭐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 외환 시장이에요. 이 외환 시장에서는 세계의 화폐를 사고 팔고 끊임없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끊임없이 변하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딜러라고 하죠. 딜러. 골치 아프죠? 자,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다. 미국 돈 1달러와 우리나라 돈 1,000원이 교환될 수 있다. 교환 비율이죠. 외환 시장에서 미국 돈 1달러를 살려면 1,000원이면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달러에 1,200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환율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환율이 상승했다. 미국 달러가 비싸졌죠. 미국 달러의 값어치가 비싸졌어요.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1,200원이 필요하니까 이걸 우리는 환율이 상승했다. 거꾸로 원화, 즉 우리나라의 돈 이런 얘기죠.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 이해되시죠? 평가절하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달러가 비싸졌다. 즉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1달러에 1,200원인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으로 이렇게 되었다. 달러 가치가 하락했죠. 1,200원 주고 사야 되는 1달러를 이제 1,000원이면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우리는 환율이 하락했다. 거꾸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환율은 계속 변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할 때가 있겠죠.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물건을 수입하면 대금 결제는 달러로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달러의 수요가 발생하겠죠. 해외여행을 한다든가, 그렇죠? 해외 유학을 간다든가, 외채를 상환한다든가, 다른 나라한테 빌린 국가의
빚을 얘기하는 거죠. 외채를 상환한다든가 이러면은 이 달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달러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승한다. 즉 환율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반대로. 그럼 반대로 우리가 물건을 해외에 수출한다. 수출하면은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에 이 달러가 많이 들어오겠죠. 또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여행을 이렇게 많이 온다든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학을 좀 온다든가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달러의 공급이 증가한다. 그 우리나라는 이 달러가 자꾸 넘쳐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는 하락한다. 환율은 하락한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환의 이 수요와 공급이 환율을 결정한다. 나중에 좀 더 함수론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환율 시세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 간다든가 컴퓨터로 보면은 매일매일 이 환율 시세표가 제시가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거 보면은 여기 매매의 기준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매 기준율, 뭐 현찰, 여기 송금 이런 얘기인데 관심은 이게 현찰, 그 매매 기준율입니다. 자, 미국 달러 보겠습니다. 미국 화폐 1196원 20전 이렇게 돼 있죠. 저 미국 돈 1달러가 우리나라 돈 1196원 20전에 거래되고 있다. 즉 그만큼의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일본 돈 볼까요? 일본 돈은 외환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이때 일본 돈은 조심해야 돼요. 일본 돈은 1엔화가 아니라 100엔화. 100엔 이런 얘기입니다. 100엔. 100엔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매 기준율이 1037원 24전이죠. 즉 일본 돈 100엔을 살려면 우리나라 돈 1037원 24전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유럽연합, 그 유로화라고 그러죠. 1유로, 그렇죠. 1유로를 살려면 우리나라 돈 1270원 13전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겠죠. 밑에 뭐 중국 차이니,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달러라고 그럽니다. 이 나라들 돈들도.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얘기예요. 팔 때, 살 때에 이 밑에 그 가격이 나왔습니다. 자, 달러만 보겠습니다. 자, 철수는 그 해외여행을 하고서 남은 돈이 있군요. 미국 달러 100달러가 남아 있어요. 100달러. 그리고 엔화 10,000엔이 이렇게 있어서 이 돈을 중국 차이니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차이니. 예, 중국 돈 차이니로 환전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위안화를 이렇게 영어로 읽을 때는 또 차이니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차이니 이렇게. 자, 그러면 중국 돈을 얼마만큼 이렇게 환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 한번 간단히 보면, 자, 미국 돈은 지금 보니까 외환 시장에서 1달러에 1196원 20전에 거래되고 있는데, 내가 이 미국 돈 100달러를 은행에 가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팔 때 이런 얘기죠. 여기 팔 때. 팔려고 보니까 얼마입니까? 은행에서는 얼마에 받아줘요? 1175원 27전. 이 매매 기준율보다 더 싸게 은행에서 받아주죠. 그러니까 철수는 어떻겠습니까? 좀 서운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 매매 기준율에 나와 있는 가격은 여러분들이 도매 시장의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매 가격이라고 그러죠. 도매 가격.
도매 가격이 있고 소매 가격이 있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사고 팔 때의 가격은 소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매 가격. 그래서 매매 기준율은 1196원 20전이지만 내가 막상 은행에 가서 팔 때는 1175원 27전을 주고 팔아야 됩니다. 그럼 살 때는 어떠냐? 살 때. 내가 은행에 가서 미국 돈 100달러를 사야 되겠다. 얼마의 가격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1217원 13전에 사야 되죠. 매매 기준율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죠. 이게 소매 가격이에요. 이게 소매 가격. 달러의 소매 가격.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도매가와 소매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은행에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은행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은행도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러죠.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이러한 소매가와 도매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환을 거래할 때는 항상 이 수수료가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러나 은행은 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인해 줍니다. 이 수수료를. 그래서 이 할인율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또 고객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르게 적용합니다. VIP 고객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할인 우대 쿠폰을 발행해서 이 고객을 자꾸 유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 환율이 이 경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환율과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